출근길 문답 중단, 더 나은 소통, 도어 스태핑 중단됐습니다. 중단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MBC 기자와의 설전으로 기억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에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여당은 MBC 기자가 소리를 지르는 건 난동순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좀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엇가 가짜 뉴스인가요? 또 뭘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난동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태입니까?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토라져서 땡깡을 피우고 대통령실은 그런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언론에 불경죄를 묻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예. 사실은 아직까지 추산입니다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쇄적으로 쭉 옮겨야 되니까. 1조 원을 들여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 못하는 청와대, 언론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서 국민들과 더 소통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도 아니고 딱 한 개 언론사, 그리고 많은 기자도 아니고 딱 한 명의 기자와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대통령이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였던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다.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좀 유능해질 수 없는가, 조금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가, 조금 더 좀 울타리가 넓은, 포용력이 있는, 가슴과 어깨가 넓은 그런 어떤 포용의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 불만 세력도 이 넓은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그런 기대가 과연 큰 기대인가. 이런 이제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저는 이건 백발양보에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좀 믿고 의지할 만하다. 좀 기댈 만하다. 내가 좀 이렇게 좀 비판하더라도 품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좀 무리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저것은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빨리 원상 복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서 계시던 그 자리에 지난주에 공사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지만 금요일 날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과연 기자가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뭐 그렇게 도저히 못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국회에서 뭐 국회 대변인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뒤에 대고 퇴장하는데 얘기를 막 하는 게 그게 난 납득이 안 돼요. 기자실에 어제 보면은 청와대 용산 홍보수석실에서 기자단 내에서 MBC 기자에 대한 뭐 징계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공간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해 줬지만 그 기자실의 운영은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기자단의 그 자율적인 자정을 좀 기대해 봐요. 근데 어제 아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기자단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전 청와대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전 모시고 있었는데 어디 그 테니스 운동 갔다 오시다가 아니면 뭐 식사하고 오시다가 기자실에 불쑥 예고 없이 들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그 기자들 이렇게 편한 복장에 뭐 그때 그 신발도 뭐 잘 대충 안 신고 있다가도 그래도 대통령이 오면은 긴장하면서 좀 옷매무시도 한번 가다듬고요.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말하는,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신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도어스태핑이 빨리 재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 건은 저는 MBC가 자초를 했던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MBC 자체적으로서도 뭔가에 저는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기자실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 다시 한번 간사단 회의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 MBC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씀 주신 대목이 이 대목인데,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출입정지, 다른 출입기자 교체 등 조치 관련 의견을 모아달라. 그러자 출입기자 간사단이 징계 논할 규정은 없다, 판단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출입처든 이제 기자들의 기자실 운영, 출입 운영은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이 모여서 간사도 뽑고 이제 돌아가면서 투표를 통해서 간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서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이고 정부 쪽에서 요청한 어떤 취재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결정을 하고 함께 어디까지 취재를 하자, 뭐 공동으로 좀 상의를 하는 기구인데, 지금 그러니까 박정호 의원님, 네. 대통령실이 도어스태핑을 아예 안 해, 이게 아니라 MBC 기자가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기자단에게 조치를 달라, 그 조치가 나올 때까지 도어스태핑을 안 하겠다, 지금 조건부인 겁니까? 일단 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라기보다도 이 MBC 기자에 대해서 기자실에 적절한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뭐 출입 정지 아니면 뭐 기자 교체 아니면 뭐 유관표 뭐 이런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실과 MBC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기자실에서는 간사단이 아무 입장을 내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요. 저는 글쎄요, 한번 다시 생각해서 기자실의 간사들이 이 대통령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 제일 좋은 건지, 그리고 저렇게 보다시피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 퇴장하는데 뒤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연 기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 기능을 발휘해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게 지금 잘못 해석된, 일부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방종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몇 건을 가지고 무슨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학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야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 법조인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MBC가 뭐 전통의 매체긴 합니다만, 모양새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매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과연 누가 요즘 그 MBC 때문에 도어스태핑을 문 닫을 정도로 MBC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인데, 그 원 오브 댐인데 쉽게 말해서. 저는 일단 MBC하고요, 현 정부는 굉장히 또 구원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대선
치르면서도 상당히 MBC가 현 정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방송을 좀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죠.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고 아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편파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피크를 찍고 클라이맥스가 된 게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의 감정이 폭발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기자는 기사로서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자의 행동 자체는 대통령이 악의적이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의 어떤 품격을 완전히 망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도어 스태핑이 계속 가요. 그 기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도어 스태핑을 또 하는데 그 기자가 어제 악의적인 게 무엇입니까? 어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해요.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MBC 기자의 지속된 무리를 전체 도어 스태핑을 망칠 수가 있다. 그렇죠.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어떤 품격이랄지 대통령의 권위랄지 이런 것도 정말로 이 땅으로 제가 볼 때는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좀 걱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MBC 도어 스태핑을 계속 재개를 하든지 저는 저도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걸 해서 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하고 어떤 성수의 시간이 없는데 그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어 스태핑 하는 자리 옆에 보면 기자 브리핑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브리핑룸 가서 대통령이 모아서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는 게 낫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기사로 써야 하고 대통령실에서 사실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결국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의 어떤 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림막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가림막 설치한다는 것 관련해서 차라리 땅굴을 파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투명률이라 대통령이 그 출퇴근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출퇴근을 다 볼 수 있다는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논란 다뤄봤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출근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련된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기회인데 비단 한 명의 기자와의 설전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